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하루에 한자 천자문 읽고 쓰기 신복융강의 신하신. 자, 이제 간단하게 뜻을 알아보면 오랑캐들도 신하로 복종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우선 쓰는 거 순서 잘 보시겠습니다. 너무 길게 안 긋게 쓰시는 게 좋아요. 꺾이는 건 한획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쓰시는 게 훨씬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도 뭐 수직으로 안 찍고 약간 옆으로 찍으셔도 돼요. 근데 활자에 보면 반듯반듯 돼 있잖아요. 예. 있는 대로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획을 한 번에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간격만 잘 맞춰주시면 되는데, 자, 신하신자는 우리가 한자를 최소한의 공부를 하면서 물론 쓰기 위주로 하는 거지만은 기본적인 상식은 아는 게 좋다. 자, 신하신자의 부수는 신하신입니다. 신하신자의 부수는 신하신이다. 제부수다. 그 다음에 총 6획입니다. 다음에 자, 이런 모양이 있죠. 다음에 부분, 소리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읽죠? 읽는 부분만 자, 신 이렇게 읽어요. 신. 그 다음에 뜻은 신하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하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신 이렇게 되죠. 이런 모양이 있고 신이란 뜻을 가지고. 이렇게 그 뭐 드라마 이런 거 사극 같은 데 보면 신이 신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를 지칭할 때 왕 앞에서 그 신입니다. 자, 이제 쓰는 방법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 놓으시고 항상 중심을 이렇게 잡아 보세요. 자, 그러면 간격이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이렇게 내려온 거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보다 나는 좀 더 날씬하게 쓰고 싶어 그러면 가로획을 조금 짧게 그셔도 돼요. 근데 너무 짧게 긋지 마시고 중심을 잡아놓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중심 맞추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자, 살짝 변화를 한번 줘볼게요. 이건 반드시 하시고 위에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공간을 맞추시면 되고요. 여기서 똑바로 안 하고 약간 옆으로 비틀어 볼게요. 이렇게. 자,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시된 필수는 이걸 한 번에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한 번에 안 하고 여기까지 끊고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써요. 자, 시험 보실 분들은 이거 한 획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간격이 세 개가 잘 맞으면 돼요. 그랬을 때 이 세로 획을 조금 더 요거보다 빠져나오게끔 쓰는 게 훨씬 더 세련되고 멋있어 보일 겁니다. 안 어렵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필순이 좀 바뀌어요. 행서에서는 필순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천천히 할게요. 세로획부터 해놓고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될게요. 여기까지. 따라 하셨죠?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여기서 여기까지 끊으세요. 사실 여기까지 한 번에 연결돼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따로 띄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장 좀 쉽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요거는 뭐 맥락을 뭐 너무 살리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야, 우리가 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학계에서 교과서에 나온 필순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왜 달라지냐. 자, 실용적으로 갔을 때는 그리고 글씨를 쓸 때는 항상 사람이 복잡한 거에서 점점 편리한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특히 행서로 갔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빨리 쓰기 위해서 행서를 썼다고 그랬죠. 획과 획을 연결해서 쓰는 서체가 나왔는데 이건 역시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흘려쓰기 위해서 필손을 바꿔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뭐 제일 편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신하신자 알아봤습니다. 자, 100번 따라 써보시면은 잘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하루에 한자 천자문 읽고 쓰기 신복 윤강의 복 엎드릴 복자죠. 자, 이제 쓰는 거 보겠습니다. 천천히 쓰시면 돼요. 천천히. 처음에 급하게 안 쓰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쓰여졌어요. 자, 보면은 한자 공부할 때 뭐 여러 자를 뭐 비슷한 음을 맞춰서 쭉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뭐 다 되겠죠.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다? 그냥 미련하게 자꾸 읽고 쓰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되지. 이 글씨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안다고 그래. 특히 실기를 통해서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안다고 그래서 아는 게 아니고 몸이 알아야지 아는 거예요. 각종 스포츠 이런 거 마찬가지죠. 자, 그 뭐 골프를 칠 때 똑바로 치면 멀리 나가. 일직선으로 나가. 이건 이론적으로 쉽잖아요. 근데 그 방법론 쪽에서 안 된다. 몸이 알 때까지 연습하는 거다. 똑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요거만 알면 잘 쓸 수 있다. 개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썸네일에 속지 말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요건 엎드릴 복자예요. 요건 개가 사람 옆에 엎드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부수는 뭐다? 사람이니 부수다. 이렇게 써볼게요. 근데 이렇게 원래 이자예요. 이게 부수로 올 때는 모양이 어떻게 바뀐다? 변으로 올 때는 이렇게 바뀐다. 자, 총 획이 몇 획인가 쳐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획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서 하자. 뭐 너무 복잡하게 많이 알아도 자, 우리가 그 머리라는 게 물론 한계가 있어요. 다 소화를 못한다. 물론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셔서 잘 하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안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형태가 있고 음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항상 한자를 공부할 때는 형음의로 공부한다. 왜? 이런 모양은 내가 많이 봤어. 복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뜻을 몰라. 아, 엎드리다. 개가 사람 옆에 엎드려 있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뜻까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본어를 배우거나 중국어를 배우거나 할 때 이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 단어 자체도 명사형도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복 이렇게 읽어져요. 자, 복이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뜻은 엎드리다. 좀 사담인데요. 얼마 전에 광화문 쪽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글 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프랭카드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광화문을 지금 광화문 한자로 써 있는 거 아시죠? 무슨 옛날에 장군이 썼다는 걸 가지고 그 현판을 만들었는데 한 번째로 광화문이라고 쓰자라고 프랭카드를 걸어놨어요. 물론 표기 자체는 한글로 돼 있지만은 우리 역사 자체가 한자 안에서 대한민국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벗어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도 지금 많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한자에 뭐 기원 해가지고 동이족이 뭐 만들었다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예, 물론 학설도 주장을 하고 옛날에는 없던 거죠. 그런 걸로 따져 보면은 한자 자체가 무슨 뭐
남의 거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쓰는 방법. 그러니까 뭐 가끔 내 댓글 달아서 무슨 뭐 중국 가서 살아라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한국에서도 쓰고 있죠. 엄연히 쓰고 있는 살아있는 문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만 안 하면 되지. 뭘 그걸 표시를 해. 자, 이렇게 좀 오래전에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지 말고 강의에만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권유를 해주셔서 되도록이면은 그런 뭐 비판적인 말은 안 하려고 해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3분의 1, 3분의 2로 딱 떨어진 글씨예요. 사람 인변. 자, 여기서는 하나 포인트를 하나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아래로 좀 길게 내려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각을 이렇게 잡아주는데 요거를 짧게 옆으로 해서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예, 그거는 글씨 쓰는 사람에 따라서 스타일이 변한다. 글씨도 여러 모양을 보고 처음에 좀 따라 쓰는, 모방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셔야지 잘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견자. 좀 한 일자 길게 긋는 게 좋겠죠. 근데 너무 길게 긋게 되면은 삐짐 파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준해서 삐짐 파임이 결정이 돼요, 길이가. 너무 지나치게 길게 하지 말자. 자, 이제 보니까 중심이 여기쯤 걸렸네. 자, 이거 설정을 해놓으면 우리가 금세 판단이 돼요. 이거보다 아래에서 쓰는 것보다 수평이나 조금 올라가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쪽은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벽에 걸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파임을 좀 길게 뺀다. 여기까지 와서 좀 길게 빼주면 된다. 이렇게. 그리고 점을 이 안으로 들어가도 되고 여기다 찍으셔도 돼요. 위에 한 것처럼 여기다 찍을게요. 이렇게. 점도 너무 콕 찍지 말고 좀 큼직하게 찍어 보세요. 그러면은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자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서 알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연결될게요. 이렇게 해서 끊으셔도 되고 연결해도 됩니다. 그냥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지금은 그냥 끊어서 여기만 이렇게 올라가서, 자, 여기서 이거 보였죠? 이렇게 탁 올라가서 일로 가는 거 방향이 이렇게 좀 파임 대용으로 찍고 여기다 점 이렇게 찍어서 끝내시면 돼요. 그러면은 복자 완성됐습니다. 자, 영상만 보고 시청만 하지 마시고 직접 써보거나 그럴 형편이 안 되면 손으로라도 이렇게 이동 중에 보실 때 이렇게 손으로 한번 써보시면 그것도 다 효과가 있습니다. 100번 정도 써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하루에 한자 천자문 읽고 쓰기 신복 융강의 융, 오랑캐 융, 뭐 되융 이렇게 돼 있죠. 되란 뜻은 오랑캐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쓰는 거 잘 보시고요. 한일자를 좀 넉넉하게 긋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서 이쪽을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쭉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중심을 지나오면서 이렇게 버팅기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삐침의 각도는 뭐 많이 빼도 되고 이거는 뭐 일단 활자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점이 안으로 들어가서 찍어져 있죠. 이 활자 모양이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여기도 삐침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한일자로 하셔도 돼요. 뭐 이게 정답이다. 이게 글씨 쓰는 거에 대해서 정답이다. 그게 없잖아요. 우리도 글씨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반듯반듯 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흘려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서체는 각자 개성을 나타낸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기본은 익히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글도 마찬가지고 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모양이 있죠. 자, 이거는 그럼 부수는 뭐냐? 자, 부수도 좀 알면 좋습니다.
여기 창과자예요. 창과가 부수다. 그 다음에 총획은 6획입니다. 나중에 이거 뭐 신경 안 써요. 이런 거는. 아유, 6획, 6자 써야죠. 네, 6획.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죠? 네. 그 다음에 한자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한다? 모양이 있고 소리 부분이 있고 뜻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걸 형음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음 부분, 형태가 있고 음 부분은 우리가 융 이렇게 나와요. 융. 읽어지는 부분이에요. 읽어지는 부분. 융 이렇게 읽습니다. 뜻은 오랑캐. 오랑캐라는 의미가 뭐 약간 미개하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뉘앙스 자체가 그러죠. 자, 오랑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 소리, 뜻, 형, 의로 항상 전체를 다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글씨 캠프에서는 물론 이거 그 실질적인 목적은 글씨를 얼마만큼 잘 쓰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알고 가자. 자, 이거 역시 중심 잡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네. 어느 정도까지 하냐?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자, 한일자를 너무 짧게 그으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길이로 해주세요. 자, 그럼 중심은 여기에요. 나중에 이 가운데 중심 부분으로 이 지게다리가 쭉 타고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쓸 때, 자, 이건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라인을 설정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가면 안 좋아요. 딱 맞추는 것보다 살짝 안으로 들어오게 쓰세요. 이렇게 이건 안 삐치고 딱 멈추셔도 돼요. 살짝 느낌만 딱 맞춰 쓰신다고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럼 중심 여기가 이 회계 가운데가 여기가 중심쯤 되죠.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니까 여기를 지나올 거예요. 쑥 나가서 이렇게 팍 하지 말고 천천히 느긋하게 쓰세요. 느긋하게. 그리고 요거는 이 각도대로 똑같이 하셔도 되고 위에서처럼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채워주셔도 돼요. 그리고 점을 똑같이 안에다 찍을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네. 바깥에 찍어도 되지만은 네. 그랬을 때 보통 보면은 이 끝이 하다 보면 너무 짧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좀 길게 해볼까요? 이만큼만 더. 네. 이 나란히 세 개를 맞춘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해보니까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용자 쓰는 방법 알아봤고요. 요거 행서로 쓰는 거 필순 바뀌는 거 아시죠? 행서로 오면은 필순이 바뀐다. 자,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해서 위로 넘어가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이제 힘을 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점이 바깥으로 찍을게요. 이리로 타고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도 되고 여러 모양이 있어요. 자, 아셨죠? 이렇게 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게 회기예요. 여기는 여기 지나가는 요 부분 있죠? 제가 가르치는 부분 이렇게 움직이는 획과 획이 연결되는 맥락 부분만 힘을 살짝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행서 쓸 때는 획과 맥락의 구별을 좀 잘 해주시면은 훨씬 쓰기가 수월해지면서 보기에도 좋다. 자, 이건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은 전 박물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구경을 가는 걸 굉장히 즐겨 해요. 가서 보면은 우리나라 그 옛날에 유명했던 석학들, 예?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뭐 정약용, 뭐 이왕, 이율고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그 친필들이 남아 있어요. 육필이 남아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자, 글씨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획과 맥락의 구별이 정확하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굉장히 방정하다. 글씨가 너무 화려하거나 이렇게 너무 화려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속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속되다는 얘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좀 싸구려다, 천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동성을 막론하고 이 쓰는 거에 대한 이런 그 평가가, 물론 지금은 뭐 그걸 대놓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분명히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확실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내 글씨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내 글씨가 남 앞에 보여질 때, 그러니까 내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글도 그렇고 한문도 그렇습니다. 바른 글씨 쓰는 연습, 그리고 글씨 쓰는 거 많이 하시면은요, 이게 굉장히 뇌 활성화에 좋아요. 취미로 글씨 쓰기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씨 캠프입니다. 하루에 한자 천자문 읽고 쓰기 신복 융강의 강자. 네, 이거 대융 오랑캐 융 이렇게 돼 있죠. 자, 우선 쓰는 거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여졌죠. 글씨라는 거는 뭐 매번 영상마다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글씨를 안 배우고 잘 쓰기는 어렵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글씨가 어떻게 생겼다는 그 기본 패턴은 기본적으로 알고 쓰면은 훨씬 더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이게 대용 오랑캐용 이렇게 돼 있는데요. 부수가 위에 보면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근데 이 원래는 이게 뚫고 나가는 거예요. 부수가 뭐다? 예, 부수가 양양이 부수다, 이렇게 원래자가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다른 글자와 합쳐질 때는 이렇게 모양이 변했다, 그렇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8획입니다. 네, 8획짜리고요. 모양이 있고 뜻이 있고 의미 있고 그러죠. 읽어지는 부분 강 이렇게 읽어져요. 강, 이 부분이에요. 부분 강 이렇게 읽어지죠. 그 다음에 뜻은 오랑캐다. 오랑캐, 오랑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뭐 굳이 뭐 다 연결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오랑캐다. 자, 글씨 쓰는 방법 굉장히 다양하게 사람마다 해석을 달리해서 쓰는데, 우선 중심을 잡아 놓으시고, 자, 점이 보면은 활자 보면 이렇게 내려갖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그렇게 써도 되지만은 그건 활자에 국한돼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내려옵니다. 이렇게 서로 대칭으로 마주보게 쓰시면 돼요. 중심을 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서 하시면 되고요. 가루액이 3개가 나오죠. 자, 길고 짧고 가장 깁니다. 대중소로 이루어지고 간격이 비슷하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관건이다. 자, 글씨를 한마디로 딱 정의한다 그러면 간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간격. 간격이 안 맞는 글씨는 조용성에서 많은 점수를 잃게 되죠. 간격입니다.
자, 이것도 왼쪽에 하나. 자, 이렇게 좀 길게 일로 나가도 돼요. 이렇게 쭉 나가도 돼요. 그렇죠? 좀 덜 나가도 되고 많이 나가도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여기서 탁 찍어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이 빛이 끝나는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각도가 일로 나갔죠? 그러면 이 나온 만큼만 좀 더 지나치게 나가도 되지만은 나가는 건 괜찮은데 짧은 건 이상해요. 같이 대칭을 맞춰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중심을 설정해 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좌우 길이를 하더라도 점도 양쪽으로 왼쪽 오른쪽 여기 삐침하고 갈고리도 할 때 왼쪽 오른쪽 비율이 얼마큼 나가고 그렇죠? 왼쪽으로 얼마큼 나가고 오른쪽으로 얼마큼 나가는 거를 잘 가늠해서 쓰시면은 쉽게 글씨가 완성이 된다. 자, 이제 행서 쓰는 거 해보겠습니다. 행서는 획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움직일 거예요. 하나하나 끊어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연결돼도 되고 이렇게 끊은 상태에서 여기서부터만 이렇게 하나 하고 내려갖고 여기 획이고 맥락이고 이렇게 와요. 여기까지. 자, 3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해서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별이 안 가게 쓰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옵니다. 차고 들어와서 딱 찍은 다음에 요 기본적인 틀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살짝 바뀌는 부분이 있다. 행서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럼 왜 해서같이 안 써요? 자, 해서를 기준으로 쓰는데 해서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영상 신하신, 엎드릴복, 되융, 되강, 오랑캐융, 오랑캐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뜻은 자, 복. 자, 신하가 복종을 했다 이거죠. 신하로 복종을 했다. 누가? 윤강, 오랑캐들도 신하로 복종하였다. 이렇게 문장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자 다 알아봤고요. 이걸 이제 하나로 이제 통합해서 또 한자 한자도 나가지만은 네 자짜리 영상을 따로 묶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 자, 영상이 올라왔다 그러면은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쓰셔라. 항상 실기는 몸이 알 때까지 머리로 하는 거는 머리로는 이해 금세 빠르죠. 근데 몸이 알 때까지 연습하는 게 진정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